팀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지. 요새 일 하느라고 죽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출애해갖고 이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시간 면도도 못하고 좀 내가 제대로. 내가 원래 작업 한참 지낼 때는 나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씻지도 않아요. 그래 머리도 못 감아서 지금 불렀었는데 양해해 주길 바래요. 네. 진짜 시간 쪼개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평소 작업하실 때 담배 피우는 양은 어느 정도? 내가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펴요. 많이 피고 나는 굉장히 담배가 잘 받아. 그래갖고 꽤 받는 편이어서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난 자동으로 담배 안 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다고. 내가 담배를 끊으려면 매일같이 술을 많이 먹었대.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컨디션이 하니까 담배 필 생각이 안 들거든 아예. 근데 이제 특히 평상시에 피는 거는 한 갑 반 정도? 근데 일하면 5갑까지 펴요. 글 쓰면은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꼴초도 5갑 반을 넘지 못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 한 번에 한 대씩만 피면 5갑 반을 못 넘어가. 왜냐면 담배가 타는 시간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잠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종일 피고 있으면은 5갑이에요, 이거 보통.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꼴초는 존재 안 하는데, 요즘 작업 한참 하고서 이렇게 정신 없을 때는 5갑 돼. 근데 5갑 피고 나면 나도 좀 안 좋더라고. 담배는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거 담배가 몸에 나쁜 거 다 알고 웬만하면 끊어라 이런 소리 하는데 난 정말 싫어. 내가 담배가 몸에 좋아서 피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알지. 아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걸 땜빵을 조금이라도 덜 한 쪽으로 하려고 피는 거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뭐 술? 예. 술은 내가 좀 잘 마시는 편. 옛날엔 그렇게 못 마셨는데 나는 술 마실 때 술 취한 기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서 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마셨을 때 이렇게 알딸딸하게 올라와서 그냥 제정신인 채 기분 좋다 했잖아. 난 이걸 너무 좋아해갖고 술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술 맛이 좋아서 먹거든. 난 사실 그 기분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독주가 좋아져요. 위스키. 그러니까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40도 이상 되는 술이면 내가 상당히 좋아해요. 화요도 좋아하고 무슨 안동소주 같은 것도 마시고 빼갈은 좀 안 좋아하는데 빼갈은 맛은 괜찮은데 다음날 몸에서 냄새가 엄청 나. 위스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시면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한두 병 마시지. 3병 마시면 취하더라고. 3병 마시면 필름이 끊기더라고. 소주는 요새는 내가 한 짝까지 먹어봤는데 밤새고 근데 안 취해. 맥주가 오히려 근데 맥주 배가 불러서 못 마셔. 나이가 옛날에 막 3만 cc도 마시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 술은 내가 좀 많이 마셔요. 그리고 내가 절대 남하고 술자리에 가서 첫 잔만 딱 하고 난 다음에 난 술을 따라주거나 권하거나 이러지 절대 안 해. 마시자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잘못해서 술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 앞에서 실려나간 꼴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습성적으로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랑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고 싸늘하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 정말 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런 거고 내가 여태까지 평생에 나 술을 그래도 꽤 많이 진짜 많이 마신 편인데 나랑 마셔서 이렇게 내가 마음 편하게 맘대로 와상대하는 사람은 3명, 4명밖에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술을 사람들 앞에서 자제하고 사람들하고 술자리 한 다음에도 나는 채로 혼자 마시러 가고 그래. 도저히 양이 그때는 내가 술 마시는 표를 못 내지 다른 사람들 양이 있어서. 그러니까 술도 나랑 잘 마시고 그만큼 마실 줄 아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하여튼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사적인 거고 나랑 술 마실 게 보통 없겠지만 혹시나 있은 경우가 있을 때 기억해주면 고맙겠다고. 내 일부러 이런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자, 신작에 대해서 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일 못한 벌충을 하려고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날짜, 오늘 4월 16일? 2018년 4월 16일 기준으로 볼 적에 내가 원래 올해 하려고 예정했던 게 6개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근데
6개 중에 지금 영상 쪽 영화 일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또 연락이 없어. 뭐가 잘 안 되는지. 그래갖고 나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맨날 이래 거기는. 그쪽은.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 쪽에 5개는 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다. 한두 개가 좀 빡세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책이겠지? 네, 책. 책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번 여름에는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뭐라고 못하는 게 내가 원고를 6월까지 다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게 저번 인터뷰 때도 이건 얘기했지만 문학동네 엘릭실에서 나오는 테마로그다 3권 한 권짜리지만 그 다음에 해냄 출판사 것도 대충 회의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제예요.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아직까지 기획을 이제 했는데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 제목이 이제 가제로 기이한 달고나 장수예요. 좀 들으다 좀 생뚱맞을 거야. 네, 설명을 좀 해줄게. 테마로 예전은 내가 많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말씀편 이후 시점을 딱 다룬 거야. 그러니까 원작에서 테마로그에서 말씀한 시간이 멈췄다고 딱 갔는데 진짜 계속 한마디도 안 하려니까 뭐 하니까 그 시계를 다시 돌리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건 묻지 마. 다 스포일러니까. 그럼 등장인물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일 활약하는 게 준호예요. 준호. 준호가 혼자 생존했잖아. 굳이 따지면 안 좋은 방향으로 치면은. 근데 준호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그 시계를 그러니까 그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얘기예요. 운명을 완전히 거역하고 거부하는 의미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세의 의미가 뭔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세계 멸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식의 멸망이 아니라고 특히 본문도 그랬지만 내 외전에서 몇 번 경고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외전 1권에서 그 바바지가 소멸될 때 여자 바바지 참 웃긴 얘기예요. 그 바바가 아버지란 뜻이거든 원래 그쪽 언어로. 근데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였잖아. 여자였나요? 바바지? 여자였지요. 그 외전 1권의 바바지는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그 바바지가 없어지고 나중에 테마사가 만난 바바지가 이제 새로 온 건데 다른 영혼이 이제 바바지를 하게 된 거고 바바지 자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명한다면 바바가 아버지고 인도나 이쪽에서는 그래서 바바 하리다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파더 신부님 보고 파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근데 바바지 하면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아버지,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 근데 외전 일본에서 그 마스터가 이렇게 증오심을 갖는 이유도 좀 이해되지 않나? 아버지가 여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래 힌두교나 지금도 그런 일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적개심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근데 말이 좀 길었는데 그때 그 바바지가 마스터한테 얘기를 해줬잖아. 너가 생각하는 그런 식이 절대 아닐 거라고. 그걸 얘기해주면은 내가 시계가 멎었다 그러잖아요. 그 마스터편 옛날에 썼을 때 시계가 멎은 거야 그 상태에서. 그 세계는 거기서 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끝이라는 게 그때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때 상태로 냉동돼 있는 거야. 그때 상태 전제에서 그 이후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더 안 쓸 거였거든 당시에. 나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신작에서는 그 개정판에는 그걸 좀 잠깐 말에 썼는데 그거 자꾸 죽었다고 그러지 마라. 앞 페이지부터 피면 살아나는 거라고. 다시 얘가 활동하잖아. 자기가 몰입하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갖고 그런 세계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나 꿈속에서 이어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거기서 끝낼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 판단이고 그래서 멀티 엔딩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독자한테 그냥 전달을 한 거였거든. 여기까지 선을 놓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공인 세계관에서는 누가 망했다 뭐가 아니라 그 모호한 상태로 시간이 정지됐고 이후는 독자들한테 맡긴다는 뜻이었다고. 근데 참 이거에 대한 그 얘기가 많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미래를 확실하게 지어놓지 않기를 바랬는데 지금 다시 그걸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보였어.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러니까 멀티엔딩이 맞다고 내가 하나 쓰지만 그래서 이 준호가 엄청난 고통과 활약을 초중반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멈춰버린 세상의 시계를 어떻게 돌리냐 는 얘기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엄청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한마디만 더 얘기하자면 박신부, 승희, 현암 다 나와요. 조금씩 나와.
그러니까 뭐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될려나? 그러니까 생각대로 아 그래서 살았구나 이거랑은 좀 달라요 얘기가. 좀 이해가 좀 사람들이 좀 이해 어려워하지 않나 하는데 할 수 없어 그거는. 일단 이래요. 네. 그 다음 건 이제 신혜민 이제 이번에 회의해갖고 결정을 좀 했는데 아직 제목은 가정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달고나 장수인데 달고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설탕에다가 소다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탁 해갖고 약간 씁쓸달콤한 과자를 만드는 거야 노란색. 옛날 사람은 알지. 근데 이 달고나 장수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기자들이 찾아가는 걸로 시작돼요. 그래서 액자 소설적인 형식인데 그러니까 신비한 이야기들이야. 그래갖고 달고나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가니까 달고나를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 자기가 연관된 과거나 이런 거 이게 주술적인 행위와 가깝거든. 빙빙 돌리는 게.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어렸을 때 과자 만들듯이 했는데 그 리추얼적인 행위 같이 돼 있어갖고 이 달고나 선수가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 정체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그 책 나온 다음에 스포일러를 해줄게. 내 세계관 설정에만 있는 인물이고 아직 등장을 안 한 인물이야 사람들한테는. 책을 내게요. 책을 잘 안 내줘갖고 출판사들이 이런 설정을 써먹을 기회가 없어. 써먹어서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설정 그대로는 굴러가는데 굳이 얘기하면 외란종 결자에서 은동이가 천기의 수호자라는 직함을 맡잖아요. 다음 때 수호자.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 내 상상 세계에서의 지구예요. 테마록 사람들의 지구도 우리가 사는 실제처럼 착각을 하지 말라고. 그거는 굉장히 유산점이 많고 뭐 무슨 역사적 과학 뭐 정치적 사건들도 비슷하게 일어난 거로 설정돼 있을 뿐이지 다른 세계란 말이야. 진짜 귀신이 막 나대는 게 없고 사람을 해치고 이러지 않잖아. 뭐 귀신 파동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하지 않잖아. 당연한 거지만 허구지만. 그렇게 따져서 실제 외란종 결자에서 은동이가 사라진 이후에 천기의 수호자가 된 사람이 사실은 달고나 장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게 크게 보면 이어지는 거네요. 외란종 결자. 크게 보면 내 소설은 다 이어져요. 저번에 그 한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바이포케이션이나 파이로메기약이나 고타마까지 다 이어져요. 이걸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앵글을 전혀 다른 데다 갖다 대는 거지. 세계관 속에서 똑같이 존재하는. 나는 판타지가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딴 세계의 존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계를 포함할 수 있어야 직접적으로 그 존재의 의의를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그 판타지 세계 아주 일부로 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 근데 이 전모를 보여줄 기획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출판사들이 너무 크다고 안 받아주네. 난 나중에 어떤 소설을 쓰긴 쓸 거야 죽기 전에. 뭐 어제 연재를 하든지. 일단 그래서 그 달고나 장수가 그 겪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신비한 걸로 표현을 하는 건데 신비한 체험처럼 달고나를 하면서 그 체험처럼 느끼게 되는 건데 약간 액자 소설 느낌도 있으면서 시사성도 있고 이 사람 생각하는 그런 거면을 좀 해서 단권 읽기 좋게 단권 형태로 만드는 걸로 지금 기획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뭐 출판사에 특별한 이견 한 번 정도는 교류를 했는데 뭐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여름에 내는 걸 계획이야. 근데 내가 왜 여름에 내는 걸 계획이라고 하냐면은 원고는 내가 여름 되기 전에 다 주는데 출판사에서 이거를 늦게 잡아서 늦게 내면 나도 대책이 없어요. 내가 뭐 세계의 신이나 이쪽 출판계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주 약자거든. 약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강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내 맘대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못 돼요. 일단 그 출간물은 크게 봐서는 요 두 가지가 있고